자, 올인원 이제 정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올인원 정규 강의의 특징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 올인원 우리 유튜브 생방송도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인원 정규 강의, 그 다음 두 번째 올인원 생방송 유튜브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올인원 생방송 유튜브 강의는 지금 몇 시에 진행되고 있냐면요,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생방송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생방송 강의가 유튜브에 계속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인원 정규 강의하고 올인원 생방송 유튜브 강의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올인원 정규 강의는 각 테마별로 그 내용의 전부, 즉 강의 내용 플러스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강의 내용에서 1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라고요. 근데 이 올인원 책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서보다는 얇고 요약지보다는 두껍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꼭 학습해야 될 내용들만 올인원 강의에 다 모아놨다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올인원 강의, 이 강의 자체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셔도 85% 이상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 이상만 맞추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올인원 강의 내용 안에는 기본적으로 85% 정도까지, 85%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강의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올인원 정규 강의하고 생방송 강의를 병행해서 들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 생방송 강의는 이 올인원 정규 강의를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올인원 강의에서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제 그 정리가 되는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출제 가능성이 유독 높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만 발췌해가지고 생방송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생방송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즉석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의를 부드러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리되는 게 생방송 유튜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유튜브 이 강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 강의만 나중에 모아서 강의를 들으셔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인원 정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1이 뭐냐면요, 등기 제도와 지적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법은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자, 지적법에서는 대장이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서 일정한 정보를 공시를 해요. 지적법은 땅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지적법은 땅지자니까 토지만 존재해요. 그러면 지적법과 등기법, 이 두 가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지적에서는 토지만 등기법에서는 토지 건물이니까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하려고 하면요.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건물을 가지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적에서는 건물이 공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고요. 즉 토지 대장, 토지 등기부,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지적에서는 토지 대장,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공시를 해 볼게요. 자, 여기에 1필지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필지의 토지가. 그럼 1필지의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가 있을 건데 그러한 정보 안에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역삼동 29번지, 지목은 1000, 면적은 330제곱미터. 자, 소유자는 김갑동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역삼동 29번지에 지목은 1000이고 면적은 333제곱미터고요. 소유자는 누구다? 예, 김갑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김갑동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적법도 토지 대장에 의해서 정보를 공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필지 토지, 즉 역삼동 29번지 필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는 어디에서? 지적법에서도 공시가 될 거고 토지 등기부에서도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에서 정보가 공시되는데 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법에 의해서도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공시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1필의 토지가 존재한다면 그 토지는 토지 대장에 의해서만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의해서도 공시된다는 겁니다. 결론, 대한민국에 3,700여만 필지의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개별적인 필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대장과 등기부에서 공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 대장에서 공시되는 내용과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내용은 이렇게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굉장히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꼭 일치해야 됩니까? 네,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되는 토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보면 그러면 대장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록될 거고 등기부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그대로 적을게요. 여기서 제가 역삼동 29번지 지목운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렇게 약식으로 적을게요. 소유자는 갑 이렇게요. 그럼 등기부에도 똑같이 뭐다? 역삼동 29번지 전 330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고요. 권리관계는 소유자 갑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갑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렇게요. 양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셔야 돼요. 선생님, 네. 어차피 동일한 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공시되는 정보는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즉 소재라든지 지번, 지목, 면적처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정보를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거든요. 이를 다 합쳐서 나오는 게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예요. 근데 지적이라는 법은, 즉 대장에서 공시되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만 공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공시되는 정보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등기부에는 추가되는 정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적법은 사실관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장부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은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들어진 공적장부다. 그러나 등기부에서도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정보는 공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데요. 자, 권리관계는 이처럼 소유권, 소유자, 소유권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 기타 등등의 많은 권리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권리들은 대장에는 기록이 되지 않고요. 대장에는 기록되지 않고 어디에만 기록이 되냐면 등기부에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라는 것을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대장이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뭐다? 등기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정보들은 대장에는 있는데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니까 양자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까지만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들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얘네들을 담당하는 기관. 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요. 지적소관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요.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누가 담당한다? 등기관이 그 업무를 담당해요. 그 말은 뭐다?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토지의 물리적 현황들이 있잖아요.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는 고정값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번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지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면적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지목이 현재 전인데 이 지목을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지를 변경 공사를 완료해버리면 이 토지는 이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라는데 이걸 주거용 건축물 부지로 용도를 변경시켜버리면 이 토지는 지목은 대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물리적 현황이 전에서 뭐로 달라지면 대로 달라지게 되면 공시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인 전, 이 전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바꿔야 되죠. 근데 담당하는 기관이 같아요, 달라요?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공적 장부가 동시에 정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근데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장부가 뭐였죠? 대장이죠.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장과 등기부를 동시에 정리할 수가 없고요. 항상 뭐부터 정리가 된다? 그렇죠.
대장부터 먼저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서 이렇게 대로 먼저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루어지는 순간 대장에는 뭐라고 공시가 되는데, 그렇죠. 대라고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전으로 공시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한되어 있죠. 왜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그럼 우리 법 조문에는 이 대장이 전에서 대로 달라지면 등기부도 전에서 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관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가 있다고요.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등기 촉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절차를 등기 촉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촉탁을 해서 전에서 역시 뭐로 바꿔준다? 대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준다고요. 자, 두 번째, 소유자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소유자도 김갑동이에서 소유자가 박을순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등기부니까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부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이때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기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을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역시 대장도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를 을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등기를 담당하고 있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소유권의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이를 정리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를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양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시간 차이에 의해서. 사실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대장부터. 그럼 대장상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등기부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한 거고 권리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등기부부터. 그럼 등기부상의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정리되는 순간 대장과 등기부 사이에서 소유자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절차가 소유권 변경의 통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대장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그 촉탁하는 범위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삼동 29번지 전 330제곱미터는 둘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한해서만 등기 촉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다고요. 두 번째, 권리관계는 대장에는 소유자만 기록이 돼요. 소유자만.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가지고 갑에서 누구로? 을로 이렇게 정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부에서 정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부에서 정리되었을 때는 대장소관청에게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장소관청에 알려줄 때는 항상 뭐에 관한 사항만 그렇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알려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지적과 등기와의 관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등기 촉탁이라든지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든지 이 두 가지 절차가 우리나라 공시제도는 한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하지만 공시되는 정보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근데 일치해야 될 정보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그게 뭐다?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소유권. 이 다섯 가지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근데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대장이니까 대장상에서 먼저 정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다. 권리관계는 뭐부터 정리가 되고 등기부부터 정리되고 그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구조를 일단 아셨다면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여러분은 뭘 암기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관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등이죠. 그죠?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 이렇게. 그 다음 반대로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 이렇게 해서 그럼 대장과 등기부는 항상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될 것은 기준값을 암기해야 한다고요. 사실관계의 뭐는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기준은 뭐다? 등기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적법은 사실관계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법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지적에서도 권리관계가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그죠? 지적에서도 권리관계가 나오기는 나오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지적에서 권리관계가 나오면 그 권리관계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그렇다고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할게요. 자, 두 번째, 등기법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법을 공부할 때는 권리관계 위주로 우리가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근데 등기법을 공부하다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등기에도 사실관계는 있으니까. 그럼 등기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그 기준은 항상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대장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뭐가 발생을 하면, 불일치가 발생하면 사실관계의 기준은 뭐다? 대장. 권리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와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제도로서 양자를 뭐 시켜준다? 일치시켜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등기 촉탁이라는 절차와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는 절차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죠. 실수도. 그죠? 실수해서 통지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촉탁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계속 뭐한 상태로? 불일치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불일치 상태로. 그러면 그 불일치 상태를 계속 냅둬야 될 거냐? 아니면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란 절차가 있지만 양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후속적인 절차가 계속 법조문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불일치가 지속이 된다면 후속적으로도 법조문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뭐 시켜야 한다?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법조문이 우리 지적에서는 두 가지 법조문이 있고요. 등기에서도 두 개의 법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총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켜주는 절차의 법조문은 총 6가지예요. 6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를 지금 시작 단계에서 본 거고, 그럼 앞으로 이제 해 나가면서 제가 양자를 일치시켜주는 절차 4가지를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4가지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자체가 높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네 가지 법 조문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그게 정리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적과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시의 기본 개념을 잡는, 자, 보세요. 공시 제도의 기본 개념을 잡는 중요한 테마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중요한 테마 맞고요.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 봐봐요.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법 조문이 4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개를 간단하게 우리 여기에다가 정리는 해두었어요. 해두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룬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등기제도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자, 등기는 무슨 관계? 그렇죠.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그다음에 지적은 무엇을? 사실관계를 뭐한다? 공시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토지를 대상하는 점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은 서로 뭐해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다. 그죠? 등기는 권리관계,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부와 지적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최초 공시라고 되어 있죠. 뭐 신규 등록 시에는 미등기 상태다. 요 지문들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뭐가 있나요? 네, 등기 촉탁이 있죠. 등기 촉탁.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촉탁 제도 이거 하나 가져가자고요. 자, 지적공부상 토지 이동 정리로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라고 되어 있죠. 즉 지적공부상 토지 이동 정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적공부상 토지 이동 정리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뭐가 정리되었다? 대장이 정리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등기부도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되어 있죠.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하는 것이 뭐다?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정리가 되면 뭐도 정리해라는 거예요? 등기부도 정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치시켜주면 되는데 등기 촉탁을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계속 불일치 상태가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내용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거든요. 등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배울 거고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십시오. 자,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지목이 변경이 있는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뭐 정리한 거예요? 사실관계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촉탁을 해서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는 또 사실관계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 깊이는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등기부상의 사실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몇 월 이내, 그렇죠? 1월 이내 이렇게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는 건물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가 신청의 각하입니다. 각하. 자, 등기 기록에 기록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행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보세요. 부동산의 표시는 사실관계죠. 그죠? 근데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의 표시는 항상 뭐 해야 되는데?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부합하지 않다라는 말은 불일치하다라는 말이 되죠. 그럼 불일치하게 되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그 해당 등기는 등기관이 이를 뭐 한다? 각하한다라는 겁니다. 각하하고 양자를 뭐 시켜라? 일치시켜서 다시 가져와라 라고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논점과 이 3번 논점이 제가 등기와 지적에서 각각 2개가 있다 했잖아요. 4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 4개 중에 2가지 내용이라고요. 2가지 내용. 그럼 이 2가지 내용은 그 해당 파트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정리가 되면 대장소관청에 뭘 해라?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절차가 소유권 변경의 통지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등기하는 다음에 등기를 완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근데 알려주는 내용들은 다 고정값이에요. 소유권 이렇게. 그러면 암기할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 해야 한다? 등기부상에서 정리가 되면 대장소관청에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같은 소유권인데도 불구하고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가압류 등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가등기, 가압류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 그래서 흔히 우리 이걸 쓰리가라고 하거든요. 쓰리가. 이 쓰리가 등기들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쓰리가의 등기들, 즉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지만 대장소관청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 불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라고 되어 있죠.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 그러면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하겠다는 거다. 그죠? 그럼 대장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적에서의 소유자 정리는 항상 권리관계의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그러니까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서,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걸 적으면 필통사전 이렇게 될 거예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필통사전. 자, 여러분 필통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려면 사전도 들고 다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필통사전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데 권리관계는 항상 등기부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앞에 다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뭐가? 등기, 이렇게.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기준은 항상 뭐다? 등기부구나.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암기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더라도 똑같아요. 필, 통, 사, 전. 왜 그럴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항상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대표 기출 문제를 볼 건데요. 18회 수정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한 굉장히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 외에 4가지 법조문을 가볍게 봐줬잖아요. 그죠? 각하 사유라는 거, 등기법에서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거, 지적에서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뭐 가지고 한다? 필통사전, 뭐 기타 등등.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4가지 내용이 나오지 이 내용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문제가 뭐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 이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머리 쓰지 마시라고요. 볼게요. 자,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러면 끊는 순간 우리는 키워드를 잡아야 되잖아요.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대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다. 그러면 뭘 해야 한다? 일치를 시켜야 한다.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뭐가 기준이다? 대장. 부동산의 표시는 사실관계니까 대장.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사실관계는 뭐예요? 대장이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아니라 뭘 기초로? 그렇죠. 대장을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아니라 등기부상, 그죠?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록이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자, 지문을 읽으면 사실관계는 항상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다른 지문은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2번 유형의 문제는, 이게 2번은 있잖아요. 그죠? 2번은 여기 보시게 되면 16회 기출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 지문들 자체는요, 우리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있거든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이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여기에 16회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등기와 지적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지문이 16회 때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등록사항은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5번 지문을 좀 볼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대장과 대장이다. 그죠? 대장에 등록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대장은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의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다음에 테마 뒤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만 보고 가볍게 그런 게 있어? 하고 넘겨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4번 또 볼게요. 자,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등록 당시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더라도 등기 촉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 토지이동 뒤쪽에 토지이동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되겠고요. 정답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 토지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토지의 등록부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